백 교수님, 오늘 한국일보가 상당히 충격적인 보도를 하나 내놨어요. 단독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지난 19일이죠. 그렇죠. 영수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이 열렸는데, 그 회담의 마쿠라 할까? 메신저 역할. 조율 과정에 대해서 참여했던 분이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한국일보에 밝혔어요. 그 마쿠 비공식 특사랄까? 비공식 라인으로 활동했던 분이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하고, 이쪽은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쪽인 모양이에요. 네. 또 한 분은 이명배 고려대 명예교수, 얼마 전까지도 민주당 공관위원장 하시고, 또 고려대 같이 함성득 교수하고 원래 같이 교수 생활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영수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마쿠에서 양측의 어떤 핵심적인 의제들을 가지고 협상이랄까 조율 과정을 거쳤다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함성득 교수, 그다음에 이명백 교수가 이제 나와 등장을 하시는데, 사실 함성득 교수는 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당히 친분 있고 지인 관계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3%대로 추락한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추진하는 이런 형태로 메신저 역할을 시켰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함성득 교수가 그래도 친분이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명백 전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장하고 접촉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한국일보에서는 아마 이런 어떤 근거들이 그 부실하거나 또 어떤 가필이 되거나 허위로 내놨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좋은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이재명 대표의 전화번호도 사실은 후보 때부터 알았다고는 하지만 이걸 또 물어봤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회담이 끝나고 나서 좋은 정치를 하고 싶은데 뭐 골프 회동이라든가 부부 동반 식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히 지금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함성득 교수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표에게 정말 이 총선이 끝나면서 이 대표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전국을 국정을 끌어가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3년간 열심히 해갖고 성공한 정권으로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의 그런 진정성을 좀 이 대표한테 전해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함성득 교수 하면은 이 정권뿐만 아니라 전 정권부터 이 요로의 마당발로 유명하신 분이고, 대통령학의 가장 우리나라의 권위자다. 얼마 전에는 위기의 대통령이라는 또 책도 써가지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간에 그 만나서 조국 수사 비화까지도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함성득 교수가 이명백 교수하고 이제 이 메신저를 하기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 뜻을 전하고, 이명백 교수도 이제는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격만 해서는 안 되고, 심판론은 그건 사법부한테 맡겨놓고 정말 민생, 경제 이런 부분에서는 공치를 해야 한다. 서로 공동 통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설득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영수회담이 열렸는데, 열린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에서 지금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무총리 추천. 거기다가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지를 않겠다. 임명하지. 네. 두 번째, 이 대표와 한 라인을 구축하겠다. 네. 세 번째,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만 영수회담에서 좀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우선 앞에 부분, 총리 추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총리는 가급적이면 보수층을 고려해서 중도적인 인물로 추천을 해주면 우리가 검증을 해서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자. 그래가지고 합의 발표를 하자. 뭐 이런 쪽으로 됐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거절을 했다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하면 장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추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큰 실효성이 없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총리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양쪽 진영에 다 상당히 불리한 모양새입니다. 어떤 거냐면 만약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쪽 야권이 추천하는 총리를 지명해서 검증을 거쳐서 임명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여권 진영의 지지자라든가 굉장히 많은 여권 정치권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야권 진영에서 소위 말하면 지명을 한 총리가 됐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국정 전반을 이끄는 대통령 다음에 총리로서 굉장한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진영에서 또 제대로 하지 않은 비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이 총리가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지는 그다음에 현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내각에 이끄는 총리로서의 어떤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진영 논리를 떠나서 국가와 국민의 굉장한 리스크가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협치라고 보이지만 내면을 들어가 보면 굉장한 불합리한 요소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좀 제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비판도 상당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총리 지금 후임 임명 문제는 오리무중 상태로 빠져버렸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총리 인선은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보면은 그러한 기조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 그 대통령 비서실장 선임에 있어서도 임명에 있어서도 이 대표가 껄끄러운 사람은 하지 않겠다 했는데 원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상 내정이 됐다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그렇죠. 그 후에 여기저기서 좀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있어갖고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네. 그래서 난색을 표시했다는 거. 그러면 이재명이가 비서실장 그 사람 안 돼요 하니까 못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팩트라고 치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향후 3년간 좋은 대통령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국회에서 또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 지난 2년간 정말 소위 말하면 일설의 얘기를 빌리면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한 그런 어떤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비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3년간은 정말 좋은 정책을 통해서 국회 동의를 얻고 특히 야권이 다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뒷받침이 되면서 국정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좋은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율을 통해서 정책을 뒷받침해야 되려면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협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난색을 표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명을 하려고 했다가 철회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이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 드러난 일면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한때는 박영선 총리설 또 양정철 비서실장설까지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권에서 민주당 특히 이재명 측에서 거부 반응이 나오면서 지금 거의 무산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임혁백 교수나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 비서실장 인선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쟁은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관계없다. 그게 의외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고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력으로 봐서는 상당한 단수가 높은 그런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 대표와의 한라인 구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 전화번호를 다시 이재명 대표로 해갖고 따서 넣었는데 그 한라인이 어떻게 구축됐는지 지금 알 수 없다. 이 두 사람 얘기는 그거죠. 그렇죠. 그 이후 과정은 모르겠다는 거고 여야정 협의체 이거는 뭐 지난번에 이 영수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를 했는데 국회 내에서 논의하자 해갖고 이재명 대표가 거부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 외에도 유화 제스처로 말씀하신 대로 골프 회동도 하고 부부 동반 모임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신뢰를 보여주라. 그 증거로 이 국정기조가 변했다는 걸. 국정기조 전 아랫사람들 뭐 바꿔봤자 소용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증거로는 이태원, 최상병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달라. 이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뢰 구축의 하나의 단초로, 첫걸음으로 보겠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것도 실현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병 특검 지금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사단장 관련한 이 부분을 사실은 뭐 VIP가 경로했다, 김기한 사령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공수처 조사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변명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이태원 관련해서 여러 지금 사람이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형사처벌도 받고 있고 또 구속됐다 나오기도 하고. 이상민 가장 정점은 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인사조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이미 이제 사퇴를 한 마당이기 때문에 향후에 수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점은 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칭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검증할 방법도 없고 함성덕 교수는 저도 몇 차례 이렇게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전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더군다나 인사권이라든가 모든 것을 야당 대표한테 일종의 넘겨버린 것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일부 비평가들 또 논평가들 얘기는 이거 백기토항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취지는 이해는 하겠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 고속도로라든가 또 노무현의 FTA 그리고 파병, 제주 해군기지 이런 것을 들면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최우선을 국익에 둬야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당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잘 협의해서 뭔가 우리가 성과를 내보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같이 정치를 해보자는 취지는 있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엄연히 누가 뽑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정권 이렇게 가자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려면은 국민이 탈다 그러는 게 맞지 않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함성득 그 교수 이분의
이 인터뷰는 한국일보에 했지만 이 결코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을 인터뷰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직격탄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되는 발언이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형태의 인터뷰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말하면 이 기조 스탠스. 스탠스 여러 가지 그 특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 함성득 교수의 이제 그 발언으로 이제 튀어나왔는데 지금 그 진영 논리로 보면은 여권 성향의 지지자들이라든가 여권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그동안에 없죠. 지금 8번, 2년간 8번의 회담 요청을 한 번도 수락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다. 일종의 범죄자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진일보한 일신된 변모된 모습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앞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2년간 이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성공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3년간 남은 임기 동안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말 잘했다는 평을 받는 이런 대통령으로서 남고 싶은 욕심이 상당히 발현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또 가족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야권의 협조 없이 또 야권의 어떤 협치 없이 대통령 수반, 국가 수반으로서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국가에 이익되는 부분을 이끌고 간다는 게 굉장히 난감하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 변화된 그런 심리가 발현된 게 아닌가. 적어도 함성득 교수의 이 발언으로 보면은 그런 기조의 변화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을 보면은 영수회담 등 대화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정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최상병 특검에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권력기관을 장악하기 위해서 대검 차장 전 법무차관 출신인 김주현, 김주현 민정수석을 오늘 임명했지 않습니까? 임명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협치를 제안하고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대로 없다, 뭐 이런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권은 이런 부분까지 그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지나치다라고 하는 분석을 왜 드리냐면은 사실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검사 출신이 라고 해서 정말 뭐 검찰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을 장악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민의를 살피고 그다음에 정세나 동향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또 뭐 소위 말하면은 이 공직에 대한 기강을 바로잡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수족같이 움직이면서 일사불란한 이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앉혀서 임명을 해서 그 다음에 원활한 어떤 국정소통 내지는 공직기강 여러 가지 대통령에 관련된 이런 일을 하도록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선제적으로 비판한다고 하는 부분은 뭔가 너무 트집 잡기다. 그리고 사실은 꼼수라고 볼 수 없는 게 국정의 기조를 변화하겠다는 걸 지금 나타냈지 않습니까?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꼼수가 아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서 협치를 하거나 아니면 공치까지는 아니라도 사실 이 내셔널 서밋 미팅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 정상회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영국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이런 걸 활용을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조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소위 말하면 꼼수 내지는 일회성으로 보는 이런 시각은 굉장히 안 좋은 분석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조선제 정조대왕도 자신을 반대했던 노론영수 심한지 자의정과 밀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약속 대련을 그렇죠. 한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밀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재명 대표와의 협치를 할까? 그쪽 얘기대로 공동 통치하는 공동 통치 뭐 이런 것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과연 현재 국민의힘은 어떤 상태이냐? 지난번 영수회담 때도 국민의힘은 빠졌죠. 완전히 빠져갖고 꽂아놓은 보리자루.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출신이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현대 정치에서 바람직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9일날 네. 지금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오전 있기 10시에 하는 걸로 되어 때문에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일보가 보도한 비공식 라인을 통한 충격적인 영수회담의 내막이라든가 또 검찰과 용산 대통령실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도 윤 대통령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9일날 오전 10시에 대통령실에 이거 1층 브리핑룸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 뭐 도이치모터스나 뭐 이런 사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질문이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정말 솔직하고 담백하고 그 다음에 전혀 주저함이 없는 이런 진솔한 이런 어떤 그 질문 응답에 답을 하는, 국민들로부터 불통스럽다는 이미지를 좀 쇄신하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